위급한 상황은 영화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내 몸을 잡고 찌르는 경우가 빈번히 많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손으로 막는 것보다 내가 휴대하고 있는 물품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포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을 웅크리거나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생존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존을 했냐?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KKM 사단법인 대한크라브마가를 운영하고 있는 고본근이라고 합니다. 전역한 후에 크라브마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근접전투술 한국으로 갖고 와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군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민간인들과 함께 조금 더 효율적인 생존 방법, 자기 방어 기법 등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기술보다는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단순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에 앞서서 원래는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모형 칼을 사용하는데 전혀 안 다치는 이런 교보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요, 교육을 위해서 촬영하는 거니까 긴장을 좀 푸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초의 시간이 아까운 상황에서 내 몸을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큰 소리를 지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PD님 평소에 큰 소리 지른 적 있으세요? 살려줘 한번 해보실래요? 온 힘을 다해서요? 온 힘을 다해서 시작. 살려줘! 요것도 약해요. 예.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위험이 감지된 상황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서는 행동, 그 즉시 현장을 빠져나가는 행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슨 사물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무엇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활용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좀 의심을 좀 해보고 그 자리를 좀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선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그리고 약간 눈이 풀려 있다든가. 두 번째로는 말투인데요, 중얼중얼대는 모습, 횡설수설하는 모습, 그런 것들. 세 번째로는 움직임인데 나에게 가까이 온다든가, 주변을 배회한다거나,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빠르게 따라온다든가, 또는 주변에 무슨 물건들을 들어서 나를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주머니에 손을 잠깐 넣었다가 뺀다거나, 물체를 잡거나,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잡았다 빼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들. 뭔가 정상인 같지는 않죠. 그리고 걸음걸이,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고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나를 감시한다던가,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거나 얼굴이 막 빨개진 상태에서 나를 계속 주시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통 위험 징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징후들이 발견이 되면 일단 그 즉시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흉기를 든 사람을 만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고서 나에게 위협을 하려고 가까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절대 대화를 하시거나 대화로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가만히 있어봐. 왜 그러지 마, 아저씨. 대화로 합시다. 일단 알겠으니까 대화로 하자고요. 알겠어요. 내 말 안 듣잖아 지금. 알겠어요. 자, 이렇게 범죄자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팔을 쭉 뻗고 대화로 하자고 계속 제스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내가 방어할 시간도 없이 흉기 소지범은 내 쪽으로 점점 몸 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격자의 위치에서 유리하고 나는 방어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흉기범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동작입니다. 아이씨, 이리 가. 이렇게 흉기를 든 범인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아주 날카로운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서 제압하려고 한다면 이거 역시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고, 일반인들이 이런 흉기를 든 범죄자에게 맞서 싸우려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흉기범이 내 앞으로 와서 협박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고정적으로 바닥에 주저앉게 되면 상황 판단도 안 될 뿐더러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즉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정말 막다른 곳에 난 도망갈 수도 없다. 흉기를 든 괴한을 만났다.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린다. 구조 요청입니다. 우리야 살렸어요.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불이야, 강도야 라는 단어가 조금 더 주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칼든 이런 흉기범을 만났어요.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는 누구나 다 후덜덜 떨리고, 그런데 소리를 안 지르거나 반응도 없으면 바로 아주 쉬운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흉기를 든 강도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강도는 계획을 바꿔서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일단은 내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휴대 물품들을 빨리 확인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일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사실 가장 좋은 저의 호신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휴대폰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든 범인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휴대폰을 꽉 잡은 상태에서 제일 효과적인 공격 부위는 이 안면부입니다. 안면부를 세게 공격을 해줄 건데 소리로 한번 느껴볼게요. 이 휴대폰의 밑에 부분 또는 위에 부분으로 상대의 안면부를 강타해 줍니다. 그리고 즉시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계속 뒤로 물러나기만 한다면 공격자는 아주 빠르게 나에게 다가와서 재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한다던가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면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으로 제압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동하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우산이 넓은 부위가 있잖아요. 칠 수도 있어요. 칠 수도 있는데 조금 약하겠죠. 두 손으로 잡고 상대의 가슴이나 몸통이나 얼굴 부위를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산이 칼보다는 조금 더 길고 그래서 내 몸에 좀 더 안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몇 번 이렇게 공격을 해주고 빨리 이탈하셔야 됩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재공격을 자꾸 하다 보면 상대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의자는 길거리에서 치킨집 앞에 플라스틱 의자 있죠. 그래서 이런 의자들을 가지고 흉기가 내 몸에 닿지 않게끔 쭉 뻗어준 상태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고 그리고 공격을 했다가 빼주고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를 신속하게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까 우산처럼 단순하게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가 의자를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못하게 빠르게 돌려주면서 상대의 안면부 쪽으로 위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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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가방입니다. 핸드백, 백팩, 여러 가지 가방의 형태가 있는데요. 내가 손으로 막는 것보다 내가 휴대하고 있는 물품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흉기가 갑자기 왔을 때 맨손으로 뭔가를 잡아서 내가 상처를 입거나 위험한 것보다 내 손을 좀 보호하고 이 상태에서 칼을 맞거나 또는 상대방의 안면부를 강타하고 잠시 시간을 벌 수 있는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다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보다 내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만약에 놓치더라도 한번 상대를 공격했으면 내 물건을 포기하고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주 미끄러운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재공격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일단 면적이 큰 팔을 전체를 이용해서 칼을 든 손을 잡지 말고 팔을 전체를 쳐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쳐주면 여기에 맞던 여기에 막던 여기에 막던 내 몸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안 입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쳐내는 것이 훨씬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두 번째 방법으로 온몸을 이용해서 상대를 밀어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이게 두 손바닥을 쭉 폈다가 바로 회수하는 동작인데 내 두 팔을 이용해서 상대의 안면부 또는 가슴, 몸통을 밀어주고 거리를 확보한 후에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CCTV 영상을 분석을 해보면 상대방이 내 몸을 잡고 찌르는 경우가 빈번히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완벽한 방어란 없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니까 결국 생존자들은 내가 공격을 받더라도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을 잡고 찔렀다. 그때 과감하게 빠르게 상대방의 발을 쿵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과감하게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사타구니 또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낭심을 빠르게 강하게 차주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무릎이나 정강이 아주 세게 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상대의 눈 찌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길을 걷고 있다가 내 등을 잡고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뒤를 돌아서 다시 상황 파악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으면 그냥 바로 엘보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주는 겁니다. 얼굴을 친다거나. 두 번째 방법은 이 하체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발을 이용해서 아주 세게 밟아준다. 이 동작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다.
사실 이 방법은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눈, 사타구니, 발, 무릎 요거를 계속 기억을 하셨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찔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재공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찔렸을 때 너무 놀라서 공포 때문에, 출혈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을 웅크리거나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뭔가 흉기가 들어와서 내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는 무작정 밀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몇 년 전에 60대 여성이 차를 타고 있었어요. 어떤 남성분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칼로 찔렀습니다. 그 여성분 생존하였습니다. 그분의 생존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두세 번 찔리고 나서 그 상태로 계속 앉아있다간 내가 죽겠다, 내가 사망하겠다 이런 느낌이 너무 세게 들어서 확 일어나서 그 남성을 온몸의 힘을 이용해서 밀었습니다. 민 상태에서 다친 몸을 부여잡고 그냥 뛰어가면서 구조 요청했어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셨으면 영안시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분 응급실 가셨죠. 이런 적극적인 살고자 하는 자세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격을 갑작스럽게 받았을 때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최적의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쓰러진 상태에서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측으로 해서 몸을 회전시켜서 빨리 공격 방향을 혼란시켜주는 것입니다. 쓰러지자마자 옆으로 굴러서 즉시 상대방과 멀어져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지지를 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졌을 때 신속히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흉기범을 만났을 때 좀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는데요. 구석으로 숨지 않는다. 지하철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고 협소하고 이런 공간에서 나에게 갑자기 흉기범이 위협을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출구가 없기 때문에 출구가 열리기 전까지 다른 칸으로 신속히 이동하셔야 됩니다. 당장! 화장실 공간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사실 출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공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출구 쪽으로 최대한 몸을 돌리면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공격자가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틈을 타서 현장을 빠져나가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출구로 신속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막혀 있을 때입니다. 일단 내가 출구 쪽으로 이동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로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휴대를 하고 있는 휴대폰이 있다면 빠르게 112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화장실 밖에 또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계속 소리를 지르고 구조 요청을 하시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실한 면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시고 특별하게 구조 요청을 논리정연하게 하지 않으셔도 목소리가 다 녹음이 되고 들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버티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안에서 문을 꽉 잡고 밀어주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큰 소리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골목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먼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말고 큰 도로나 출구 쪽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장애물, 쓰레기통, 자전거, 빗자루 등등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지 내리면서 뛰어오는 것을 조금 저지하고 시간을 늦추는 효과를 준 후에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범을 만났어요. 사례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생존하셨습니다. 아주 좁은 거의 한두 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 흉기를 든 강도를 쉴 새 없이 공격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얼굴을 핥히고 발을 밟고 안아서 사타구니를 공격을 하고 이런 동작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이 열렸죠. 그때 할 수 있다면 첫 번째로 모든 층의 버튼을 빠르게 누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쉴 새 없이 내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재공격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깨물기, 상대에게 공격할 시간을 최대한 안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감하게 빨리 문 밖으로 벗어나서 똑같이 도움 요청을 하시고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기를 든 범죄자들이 왔을 때 안 다치고 방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나 평소에 이런 훈련을 안 해보신 일반인들이라면 더욱더 힘들죠. 그리고 호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지 완벽하게 한 대도 안 맞고 영화처럼 영웅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망설이게 되고 그 망설임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 위험한 지역에 있거나 어두컴컴한 밤에 있거나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에 있는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공격은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은 영화와 다릅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갑자기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아주 빠르게 공격을 할 거고 불규칙하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방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을 할 거고 근육도 경직이 돼서 손쉽게 제압도 못할 뿐더러 복잡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방어보다는 즉시 도망간다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완벽한 방어를 추구한다고 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안 하고 방어만 계속하게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출혈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조금 다치더라도 살아남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치료가 되면 복구할 수 있지만 생명은 절대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마인드셋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방어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생존을 위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중점적으로 해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헤쳐나간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